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드디어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을 마쳤습니다. 매크로를 하는 입장에서 올해는 참 어려운 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후장에 살짝 투매이 느낌이 나왔는데 해외 시장은 나름 반발 매수가 들어와서 아랫꼬리를 달았고 상품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신경을 쓰던 PCE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트레이더의 해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의외로 강한 갭 다운으로 출발을 했고 시장은 310선을 깨느니 마느니 하면서 조심스러운 반등을 시도하다가 오후장에 반등에 실패하자 실망 매물이 생기면서 사실상이 종가 저가로 처박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의 하락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선 시장이 하락을 주도한 쪽은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있었지만 의외로 현물 시장에서 사모펀드가 1,000억 원을 청산하면서 막판에 시장을 눌러버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기관이 차익거래와 관계없이 비차익 현물 매도를 하루 종일 내놓으면서 시장이 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수급으로 밀린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 구간대에서는 주식을 사야 하는 구간이라고 보는데요. 바닥이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방금 마감한 글로벌 시장을 보면 대부분 그 2분기 연속 하락, 최악의 하락, 미국 GDP는 이제 리세션이다, 이미 리세션이다, 이런 부정적인 레토릭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런데 시장이 센티먼트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쏠려 있을 때 조심스럽게 반등 시도가 나오면 그때는 사람들이 안 따라가요. 아니, 못 따라가죠. 특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인이 또 5,000원 넘는 주식을 매수했는데 대부분 대형주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개인이 여기서 주식을 샀다가 다음날 반등을 한다? 그럼 여기서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시장이 쭉 올라갈 때는 그동안 물린 것들 다 팔게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센티먼트가 약해져 있으면 개인들이 주식을 바닥에서 판다는 얘기예요. 저 위에까지 올라갈 때까지 견디지는 못합니다. 자, 방금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었어요. 시간외에서 사실상 종가 저가나 다름없는 수치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더 밀게 무슨 이슈가 있을까요? 다시 한국 시장 시황으로 돌아와서 외국인들은 오늘 선물 매매는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장에 밀린 것은 사실상 투매에 가까운 상황이었는데 또 의외로 재미있는 현상이 관찰됐어요. 지난 6월 22일과 23일 시장이 계속 하락한데도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종가 무렵에 좀 줄이거나 하루 종일 합성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했었죠. 오늘도 이 시장 하락에 외국인들은 장 마감 무렵에는 미니 선물 매수를 1,500억 이상 넘게 했어요. 또 현물 동시효과 진입하면서는 장중에 매도했던 선물 모조리 걷어냈고요. 또 하루 종일 합성 선물을 매수를 해서 상방 해지를 했습니다. 물론 야간 선물 시장에서 2포인트가량 오른 것은 이 오후의 투매가 위클리 옵션과 연동된 좀 억지스러운 투매였다는 것을 감안한 반등 같지만 여하튼 방향성을 주도하는 외국인들은 마냥 아래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였던 오늘 시초가부터 개인들은 콜옵션 물타기를 했고 하루 종일 4만 계약 넘는 콜옵션을 매수를 해서 모조리 휴지가 됐죠. 또 반대로 장초반 풋옵션을 매수했던 것은 오후 2시 이후로 시장이 아래로 꺾일 때 기관이 장중 매도한 풋옵션을 환매를 했거든요. 그때 토해냈어요. 그렇게 청산하면서 실제로 시장 하락에 따른 이익은 거의 챙기지 못했습니다. 여하튼 시장은 현물 매도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와서 밀린 것이고 위클리 옵션은 아래를 따라가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먼슬리 옵션은 숏이 아닌 롱 포지션이 쌓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증시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2차전지 주식 조정입니다. 이 다른 주식들 다 망가질 때, 특히 이제 코스닥 주식 많이 망가질 때 에코프로비엠이랑 LNF가 강하게 버티면서 시장이 하락 속도를 제어하고 있었죠. 그런데 23일 목요일에 이들 두 종목이 강하게 부러지면서 이거 시장 진짜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요. 하지만 그 금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날 시장이 반등을 하자 에코프로비엠은 숏커버에 의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럼 9시 10분쯤에요. 자, 그렇게 슈팅을 주고 나서는 일주일 내내 하락을 해서 한 2달 동안 버텼던 가격을 한 방에 모두 밀어버립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이 하락을 주목할 게 있는데 어제 오늘 해서 연기금이 89억이랑 142억을 팔았어요. 연기금은 그동안에 편입비 맞춘답시고 가격 불문하고 패시브 매수를 했죠. 근데 이제는 대충 다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이 밀리면 밀린 대로 LG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시총 2위 종목을 밀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더 밀리는 것은 그래도 금융위기가 돼야 가능한 하락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변동성은 오후에 투매 같은 분위기가 좀 진행되자 좀 증가하긴 했어요. 그런데 해외 시장은 변동성이 단기 고점 찍고 밀렸어요. 또 방금 마감한 한국물 ETF인 EWY도 갭 다운을 모두 만회하고 플러스 전환해서 끝났죠. 이제 3분기 첫 거래일이 됩니다. 그럼 그간 나와야 할 매물이 다 나왔다면 이 첫 거래일부터 과연 신규로 숏을 쌓을 자신감이 있을까 싶어요. 자,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하기로 하고요.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홍콩 세션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밀리기 시작하는 것을 미국 지수 선물이 그대로 반영하면서 이미 개장 전 마이너스 2%에 근접한 갭다운으로 출발을 했어요. 유럽 증시가 많이 하락한 것 같지만 개장 후에는 여러 차례 반등 시도가 있었고 또 미국장 개장 이후에는 반등을 강하게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럽 증시도 일방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강한 반등에 대한 손절매 겸 월말 포지션 정리, 요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에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우선 채권 시장을 보면 7월 1일부터 ECB는 이 프래그멘테이션 리스크에 대한 대책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공언한 상태죠. 이거를 앞으로는 제가 그냥 파편화 위험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발음 좀 어렵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한국 내 매크로 리서치에서 파편화 위험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심각하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뭐 유럽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거 3분기에는 유럽에 좀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컨티어 국제들에 대해서는 불태화 정책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떤 효과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일단은 채권 시장에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국채도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나름 이상적인 양봉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잘 보면 이제 유럽 단기 국채가 거의 V반등이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월 1일 첫날에 한 번 더 채권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숏 커버링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탈리아 국채 매도 포지션 저는 계속 들고 있고 조금 긴장되긴 한데 이번 주에 매도할 물량은 다 채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기다렸다가 또 매도를 쌓을 것입니다. 자, 저는 유럽 채권이 밀리든지 유로화가 박살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둘이 양립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통화시장에서는 전일 현물 마감 이후 유로화가 1.05선까지 언더슈팅 난 부분을 유럽 세션 초반에선 좀 끌어올리려 했어요. 근데 스탑로스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1.04395선까지 밀렸는데요. 이 공교롭게도 저점을 찍은 시간이 밤 8시 35분이죠. 유럽 시장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이 유럽은 이 프랑크푸르트 시간으로 오후 1시 30분이 되면 추세 반전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당일 롱이 됐던 숏이 됐던 한국 시간으로 8시 30분이 되면 그 시간에서는 포지션을 일단 청산했다가 미국 세션 들어와서 포지션을 다시 잡거나 아예 포지션을 뒤집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이건 무슨 법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오랜 시간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쯤에 추세 반전이 잘 나오더라라는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뭐 사실 어제도 뭐 특별하게 그때 유로화를 끌어올리려는 뉴스플로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스위스 프랑화가 유로화랑 페리티를 이루자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 뭐 이 정도로 보는데요. 이 통화시장뿐만 아니라 증시도 보통 하루 종일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 8시 반쯤에는 반전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한국 시간으로 밤 8시 30분 그것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 시장 오늘 정말 다이나믹했죠. 우선 구리가 추가 하락을 해서 톤당 8,258달러까지 밀렸는데요. 참고로 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코로나 한참 전에는 이게 6,000달러, 7,000달러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뭐 저는 구리가 더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이 커맥스 세션 시작하고 나서 반등 몇 차례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종가 저가 마감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에 기록했던 8,200달러를 다시 터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상승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구리가 살아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리고 다만 어제는 이 반기 말 마감으로 대부분이 상품 가격이 눌렸어요. 그래서 뭐 하루 정도는 단기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기름도 아주 가관이었어요. 오늘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죠. 8월에 64만 8천 bpd 증산 결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시작 후에 감산한 양을 죄다 회복한 것인데, 이것과 함께 봐야 될 게 오일리그 카운터예요. 미국이 베이커 휴즈사가 발표하는, 그러니까 원유 시추 장비가 돌아가는 것을 계수한 지표인데, 팬데믹 이전에는 680개가 돌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팬데믹 때 200개 미만으로 대부분이 스탑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꾸준히 회복해서 지금은 그 594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팬데믹 이전의 생산량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펙 국가들 중 사우디를 제외하고는 팬데믹 때 감산을 했다가 증산 결정하면서 노후 장비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증산 결정량만큼 증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펙 회의 내용이 증산 결정이라 해도 기름값이 폭락하지 않은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증산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생산량이 따라가 줄 것이냐, 그거는 좀 별개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전체 시장이, 상품 시장의 센티먼트가 어제 되게 나빴어요. 그냥 리세션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청산이 나오면서 기름 가격이 종가에도 결국에 $106 깨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저는 쌓아뒀던 기름 콜옵션 매도를 오늘 모두 다 잘라버렸어요. 기름에 대한 매도 마인드를 버린 건 아닌데요. 3분기에는 조금 다른 전략을 실행해볼까 해서 일단은 포지션을 다 이익 실현했습니다. 자, 어떤 전략을 짤지는 영상 후반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천연가스는 재고 발표와 함께 아주 그냥 개박살이 났죠. 무려 13% 넘는 하락을 했습니다. 6월 초에 이 천연가스 매도를 8.8달러에서 해서 막 물려가고 뭐 $9 넘기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설마 마이너스 30% 넘는 하락을 하겠어?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런데 정말이지 한 달도 안 돼서 월봉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가 넘게 부러지는 대참사가 나버렸어요. 이 뉴스플로로는 재고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증가한 것이 있다 뭐 그러는데, 그 프리포트 LNG 터미널 이게 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스 가격 급락에 좀 한몫을 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더해 옥수수나 소맥 같은 농산물도 전월에 이어서 6월 월봉을 아주 깔끔하게 음봉을 만들면서 고가 대비 마이너스 40% 넘게 부러졌죠. 어제의 시장 흐름은 그냥 하반기는 리세션이다라는 것을 미리 가격에 끌어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품 가격들이 골고루 쳐맞았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증시는 유럽 지수 선물 하락과 함께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는데, 정확히는 유동성이 부족한 가운데 이 홍콩 쪽 CTA들이 숏을 쏘면서 시장이 밀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아주 중요한 5월 PCE 지표가 있었죠. 다행히 코어 PCE는 컨센서스를 살짝 하회하는, 그러니까 전일비 0.3%로 전월비 0.3% 증가로 나왔는데 시장은 안도를 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수 선물 급등하고 채권도 유럽 세션에서 유럽 채권 올라오면서 미국 채권도 올라왔는데 거기서 조금 더 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장이 안심을 하면서 미국 본장 후 개장할 때는 선물 시장이 뭐 나름 강하게 상승해서 출발을 했어요. 물론 이제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변동성은 얼마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장 후에 현물 매도가 40분 동안 아주 스트레이트로 나왔죠.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을 거의 스트레이트로 마이너스 2.9%를 밀어버리는 그런 급락이 나왔는데, 이게 40분 동안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의 하락은 현물 매도로 인한 하락이지 선물 매도로 인한 하락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현물 매도로 하락이 나왔다니까는 종목 교체를 하기 위해서 빠르게 내던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젠 시장이 더 이상 멈추지 않는 바로 튀어 오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젠 바닥은 어딘지 모르죠. 그래서 잘 봤는데 이 현물 매도가 멈추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바로 11시 35분이었죠. 그래서 현물 매도가 이제 멈추자 시장이 아주 강하게 위로 돌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락한 동안에는 그 유럽 증시는 오히려 바닥에서 더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반등을 미국도 따라갔다. 그리고 시장에서 매도 공급이 사라지는 것을 추세 상승으로 연결시키면서 새벽 1시 30분에는 장중에 마이너스 3% 밀린 걸 거의 다 회복을 해요. 근데 이제 오후장 들어서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시장에서 또 다시 점점 매도세가 쌓였죠. 그래서 여기 오후에는 드레싱 없이, 윈도우 드레싱 같은 거 없이 그냥 11,500선을 중심으로 돗질을 만들면서 마감하게 됐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사항은, 첫 번째는
유럽 지수 변동성이 미국 지수 변동성을 앞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전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는 유럽 변동성이 미국을 앞질렀어요. 그런데 이후 유럽은 변동성이 빠르게 가라앉았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그게 역전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3분기에는 미국은 나름 괜찮을 건데 유럽이 이거 더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상품 가격들이 리세션 우려로 죄다 꺾였어요. 자, 그러면서 사실 지수도 같이 밀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어제는 상품은 계속 밀리는데 증시 회복 탄력은 나름 강했죠.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 이 상품이 과다하게 오르면서 인플레 우려가 있었다가 순식간에 상품이 6월에 하루 종일, 6월 한 달 동안 쫙 빠졌죠. 그러면서 증시도 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리세션 우려로. 그런데 원래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은 상품 가격이 내려가면 일시적으로는 증시가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증시, 지수에는 반영을 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좀 시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상품 가격은 뭐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반등을 하고 또 증시도 같이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은 처참하게 망가지긴 했어도 장중이 반발 매수가 확인된 등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요일에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 것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서비스업 경기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다음 주에 확인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ISM 서비스업 지수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그래도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잘 났다 그러면 확실한 반등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해요. 자, 무엇보다도 큰 모멘텀은 자, 그러면 3분기 시작인데 여기서 그러면 얼마나 조수를 쳐서 이익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기대값이 좀 적은 것 같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생긴다 그러면 증시는 이거 쇼치면 안 되겠다 라는 강한 반등을 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하기 전에는 도지가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방향성이 이제 멈춘 겁니다. 하락 일변도가 이제는 그만 좀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됐다. 이게 도지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오늘이 도지 마감은 굉장히 중요한 반전 신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한국 시장은 제가 포지션 델타 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서 품매도를 더 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 가격대에서 밀리는 것은 롤링 다운을 할 망정이지 손절할 생각 없습니다. 아마 위쪽으로는 325를 탑으로 하는 버터플라이에 가둘 수 있는지 요거는 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여하튼 전일의 하락은 어쩔 수 없는 현물 매도 때문에 밀렸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포지션은 그대로 뭉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매매를 하지 않으면서 차이나 A50 지수 선물 7월물을 해지로 매도를 좀 쌓아볼 생각인데 차이나의 A50 선물이 기본적으로 리테일용 상품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이 큽니다. 스탑로스도 굉장히 세게 나가죠. 그래서 수량 관리 좀 잘해야 되고 지금 15,000포인트 코앞에 달아있는데 저는 15,000포인트에서 15,500포인트 사이에서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해당 구간에 도달하면 뭐 바로 시장이 내려갈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선물 매도를 쌓아서 기간 조정을 노리는, 그러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본격적인 하락을 기대하는 그런 포지션을 쌓을 생각입니다. 차이나의 A50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에 코스피 롱이 좀 세서 좀 해지성으로 갖고 가는 거니까 그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7월 1일 첫 거래일에 기름이 반등할지 이걸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름이 첫 거래일에 강하게 반등한다는 것은 저는 에너지 관련 ETF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러면 콜옵션 매도를 다시 쌓을 때요. 다시 쌓을 것이고 그러면서 기름 주식을 좀 살 겁니다. 논리는 이거예요. 저는 기름은 변동성을 계속 죽이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 $100 이하로 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름 회사들은 이미 $110에서 $120 구간에서 장기물 선물까지 상당량 매도 입지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유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이런 거는 타격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더 크게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주식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 잡고 그리고 기름의 외가격 콜옵션, 특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115 이상의 콜옵션들은 대량으로 매도를 쌓아서 아니면 레이저 스프레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방을 볼 생각입니다. 기름 점진적 하락을요. 근데 한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우려가 있다면 이 에너지 관련 ETF 수요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기름 주식도 땡기고 기름 가격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수량 관리 좀 잘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아마 7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까지는 기름 주식 매수를 하고 기름 콜옵션 매도를 하는 그런 포지션을 계속 쌓아갈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체력이 많이 부족해서 요즘 영상도 자주 못 올리고 해외 시장 모니터링도 좀 제대로 못했어요. 하지만 뭐 멤버십 회원들과는 계속 소통을 해오고 있었고, 그래서 영상을 올리는 것은 그래서 제 최선을 다해서 계속 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양해 구하고요. 해신탕이라도 먹든지 해서 기운을 차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